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쭉 봤는데 상당히 미국 시장이 요 며칠 조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한국 시장도 만만치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렇죠. 조정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저는 또 보고 있는데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당연히 바닥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으면 조정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연초에는 좀 오르지 않겠나.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12월은 먹고 터지고 기는 과정에서 내년 초에는 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 흐름, 이 큰 단순한 어떤 트렌드의 예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중국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전이가 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흑장난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이제 대부분 흑장난을 놔둬서 우리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면역이 생기는데 이제 막 처음 어린이들이 흑장난을 하면 파상풍이 많이 걸리듯이 중국은 그 거대한 그 코끼리가 곰이 어떻게 넘어질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가며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데 사회주의는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끝내는 자본주의보다 뒤떨어지는 이 그 불합리한 사고적 체계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번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기대보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볼프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도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월 전미 활동 지수 NAI도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며 플러스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와 하락의 그 다양한 경제 지표가 할프할프였는데 이제는 한 6대 4 정도로 경기 침체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표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트렌드가 확실히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소프트 랜딩인지 하드 랜딩인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수준을 가름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랜딩이다. 생각만큼 그렇게 둔탁한 조정,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초기 단계에서 오는 그런 둔탁함이 미국 주식 시장을 좀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증시 바닥은 내년에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시적이라는 게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바닥은 내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16%, 나스닥은 1.08%, S&P 500은 0.43%, 나스닥의 하락이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였네요. 다우는 일시적으로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스닥은 시작하자부터 무너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S&P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고 있네요. 끝인 하락 추세로 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심리가 안 좋다는 거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 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휴식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 미국은 굉장히 큰 명절이죠. 이걸 앞두고 누가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계절적 시즈닝 이펙트도 좀 생각을 하셔서 꼭 경기가 나쁘고 뭔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강하게 시장을 강타했다기보다는 수급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게 엮여 있는 그런 기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금리 인상 영향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 경기 침체가 더 클 것이다. 디즈니 영광의 시대를 이끈 전 CEO 아이거가 다시 2년 만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디즈니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제레미 시게 와텐스쿨 교수가 연말한 인플레 둔화를 인정할 것이다. 후에는 주가가 20% 올라갈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 둔화를 인정한다면 결국 긴축에 대한 강도는 낮아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연준 피보, 그래서 내년 경제에 큰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제레미 시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1분기 S&P 500 3,000포인트 초반대부터 아주 낮게 시작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뭐 제 이야기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아주 지엽적인 골드만삭스는 이제 자기의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굉장히 그 커모디티 시장이 크게 트레이딩을 해서 이제는 팔고 나오는 시대, 또 반대로 숏으로 반대 포지션을 걸어놓을 확률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가 침체가 나타나고 또한 커모디티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애널리스트 그룹들을 동원해서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하도 음모와 자기들의 이익을 아주 뭐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들의 포지션과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그러한 전망을 하고 시장에 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 10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05, 넉 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 증가 속도가 2009년 이후 최고다. 이 부분은 중요한 그러한 경기의 향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다. 투자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 증가 속도가 2009년 이후 최고다.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은 미분이라고 그랬죠. 미분이라는 것은 한점에서 속도, 가속도,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속도가 증가하거나 하락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죠.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러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용대금 연체자 증가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상하이 5월 이후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을 했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국이 이제 커다란 시험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거대한 제국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일단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중국이 저렇게 해부작거리면은 다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이죠. 특히 한국처럼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서는 일단은 다 부정적입니다. 이렇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을 또 빼서 어디론가 또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중국이 싫어서 대만이 불안전해서 돈을 빼서 한국에 왔는데 경기 자체가 침체로 간다면 한국에 머물러 있던 돈이 다시 빠져나갈 확률, 이 두려움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며칠 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듬성듬성 하락은 있었지만 외국인 자금들이 크게 빠져나가는 매도로 나서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죠.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될 그런 포인트더라고. 어제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그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이제 사우디 오페크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50만 배럴 증산에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WTI가 뒤에도 이야기했던 77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초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번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그 가속도가 더 심해지는 게 자본주의 커모디티 시장의 속성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WTI에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5포인트까지 하락했던 미국 달러 지수가 다시 107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107.86. 달러가 다시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영국 파운드와 중국 위안화, 유로와 이런 것들이 전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우리나라도 어제 10원 정도가 오르면서 시장에서 큰 하락의 빌미로 작용을 했는데 환율 시장이 다시 반대로 터뷸런스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가 4.5608, 5bp 올랐죠.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3bp 올라서 3.83,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년과 10년의 금리 차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6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를 보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 논리가 적용되는 게 내년 초죠. 6개월간 일드 커브가 역전된 상황이 나타났고, 그 상황이 갈수록 일드 커브가 벌어지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6개월에는 항상 나타나더라. 내년 초가 그 시기에 해당되는 관계로 좀 두려움이 앞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너버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 중에서 국채금리 역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모습을 분석하는 자료가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 초가 그 6개월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 오펙의 증산 합의, 이런 합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도 2.1% 하락해서 148달러, 150달러를 내줬네요. 문제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발생한데, 최근 우리나라도 2차전지 시장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테슬라의 하락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품질 면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32만 대가 니콜에 들어갔는데 모델 I하고 2023년에 생산된 모델 3 같은 것도 후미등이 안 켜진다는 거죠. 테슬라 쪽에서는 OTA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장애이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 장애니까 금방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에어백 문제 때문에 리콜을 했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문제, 호미등은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뭐라면 교통 규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마무리 능력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 여기에 중국 시장이 저렇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다시 락다운에 들어간다면 테슬라가 유탄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큰 가정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225달러부터 시작해서 168달러까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멈추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연말에 외국인들,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 우리 서학개미들도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팔아 제끼고 있는데, 수급적인 문제에서도 테슬라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 안 좋은 환경 속에 테슬라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만 온탑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는 거죠. GM, 포드, 현대차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시장에 공략을 하면서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하기 때문에 반테슬라 진영에 대해서 테슬라 진영의 그 마켓 시어를 뺏어오는 그러한 움직임도 크다.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서 테슬라가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랑했던 엔비디아도 0.27% 하락해서 153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TSMC도 2.33% 하락했습니다. 쭉 60달러 근처에 상승을 하다가 다시 소폭 조정을 받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21% 하락. 전반적으로 오늘 순수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순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그와 관련된 전공정, 후공정 소재업체 모두 다 조정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74% 하락해서 110달러, 노블록스도 3.25% 하락해서 30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드디어 15,000달러 시대로 내려왔네요. 저는 15,000달러가 깨지고 13,0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높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돌려 세울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FTX의 문제가 더욱더 확대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막상 파산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돈들이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파산을 하면 여기와 연관된 기업들이 회계에서 이제 이것들을 까서 고백을 해야 될 시간이 오는데, 연말 4분기 실적에서 관련된 다양한 회사들의
데이터 대조표상의 손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나타났다면 후폭풍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가장 우려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나타났죠. 전일 2천억 넘게 순매수, 18일 금요일날 2천억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어제 1625원 수준을 매도를 한 거죠. 하루 만에 팔자세로 전환을 했다. 환율의 영향도 크고 중국발 코로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락다운 가능성으로 중국과 가장 연관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의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일지 장기일지 이것을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장기적으로 5조 5천 돈이 들어왔다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삼성전자죠.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파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환율도 10원 넘게 상승, 원화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354.7원에 마감을 했죠. 따라서 중국발 코로나 조정은 오늘도 한국 시장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이거죠. 늘 시장은 최근에 3일 연속 상승이 나타나든지 3일 연속 하락이 나타나든지 그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지속성과 유지, 연속성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 단기 하락이 나타나면 조정은 일단락 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조정의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 시각이 내년 경기 침체로 본격 이동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PI, 중국 코로나 등 과거 잔상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세 장세라는 것보다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 급하게 상승한 단기 베어마켓 내리에 대한 조정 장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쫄지 말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충실히 지키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현재 뭔가를 추천하거나 눈에 들어오는 섹터나 종목은 없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을 제가 기원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은 좀 무거운 화요일, 좀 부정적인 화요일 아침에 기운이 있는데 하지만 장이 조정의 마지막에 들어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면 다시 또 반등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십시오. 이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 트렌드를 갈 것이다. 그 사이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단기 급하게 상승한 베어나케 랠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갈 것이냐, 내년 초에 뭐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에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같이 화이팅 합시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